트럼프가 마두로를 때려잡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 위기가 미국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 프라우다의 1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축출하기 위한 네 번째 전략적 특수작전을 준비 중이고, 워싱턴이 비정규전 옵션을 고려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주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가 수년 안에 사임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그의 즉각적인 사임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밀매 관련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 마두로를 잡기 위한 집중작전, 또는 전면적인 침공입니다. 현재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인접 지역의 영공을 완전히 폐쇄했고 공습 리허설을 하고 있고, 마두로에게 비밀 전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론은 여전히 개입에 확고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와 유고브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군사행동에 반대했으며 13%만이 베네수엘라를 미국 안보의 주요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안보의 결정적 위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그리고 한국과 함께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조작해왔습니다. 미국인의 절대다수 70%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의 좌경화된 언론 매체들의 편향적 보도 때문입니다. 백악관이 미디어 편향 추적기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 매체를 공개적으로 식별하는 미디어 편향 추적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사이트는 백악관이 지적한 언론에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곳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설명되는 범죄자 명예의 전당 섹션에 워싱턴 포스트, CBS 뉴스, CNN, MSNBC 등 수십 개의 검색 가능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 29일 2020년 미국 대선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었고, 트럼프와 그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는 사악한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 미친 듯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악한 세력은 중국과 베네수엘라와 한국입니다. 지금 대한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에는 아마도 CIA가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전 CIA 요원, 민주당 엘리사 슬로트킨 미시간 상원의원과 민주당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이 미군 장병들에게 트럼프의 지휘, 체계의 불법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 조언하는 교묘하게 제작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악의적 세력이 미국 전역, 특히 경합주의 도미니언 투표지 집계기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와 함께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허술한 기계들은 세르비아를 거쳐 중국 공산당 CCP나 그와 비슷한 곳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4억 달러 규모 기술 및 시민생활센터의 도움을 받아버린 대규모 유권자 사기 작전은 조 바이든을 승자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수백만 표의 추가표를 조작했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항상 주장해왔지만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납득시키는데 1년이나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부정선거 범인들을 추적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고 소문에 따르면 돈도 있고 민주당이 공황 상태에 빠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쿠데타에 성공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중 분해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때려잡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기드온 사르가 11월 24일 연설에서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부 때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 남미 이슬람 테러 조직의 주요 연결점 역할을 하며 마약 테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 장관은 마두로가 마약 밀매를 통해 헤즈볼라와 하마스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피난처와 위조, 여권과 자금을 제공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차베즈의 비호 아래 다이아몬드와 코카인 밀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콜롬비아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베네수엘라 국경에 조직을 건설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마두로의 전통적 동맹국 이란의 도움으로 히스패닉계 미국인들에게 선전과 물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러시아, 쿠바, 이란 등 서방의 적대적인 강대국과 동맹을 우선시하는 좌파 정책이 20년간 지속된 결과이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저항의 축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테러리즘의 확장을 위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때 석유 강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1994년 아르헨티나에서 AMIA 학살을 자행한 헤즈볼라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부터 중남미 국경 지역 사회에 침투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슬람의 마약 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브라질 항구에서 후티 반군의 정보 작전이 감지되었습니다. 차베스 정권은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태양 카르텔과 자체 군사 마약 조직으로 제재를 회피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에서 조립된 이란 드론과 헤즈볼라 구성원에게 넘겨진 여권에 대해 경고했는데, 이는 마두로가 마약 테러와 선거 사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급진 좌파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동맹은 미국과 서방의 자유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사회주의가 실패한 실험이 아니라 심각한 불안 요소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마두로를 때려잡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일본의 부채 위기가 미국의 재정적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일본이 심각한 국내 부채 위기로 인해 세계 금융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여 일본 투자자들이 자본을 미국에서 본국으로 환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미국 국채의 대량 매도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년 국방비보다 많은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글로벌 자산 전반에 격렬한 폭락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미국채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정성이 일본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대급 부채 부담과 채권 시장 통제력 상실로 인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 일본이 미 국채를 대량 매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세계적 달러화 이탈을 가속화하는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GDP의 250%를 넘는 국가 부채를 유지해온 일본은 중앙은행이 수십 년 동안 인위적으로 금리를 억제하고 차입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유지함으로써 이 엄청난 부채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가 끝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장기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세계의 투자자들이 막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와 맞물려 중앙은행의 권위에 도전하는 완벽한 폭풍을 초래하고 본격적인 부채 위기로 치닫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은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한 미국 최대 채권국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연기금과 보험사 같은 국내 기관들은 자본을 본국으로 회수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들은 수익률이 낮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일본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을 유발하여 엄청난 미국 국채 매각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워싱턴에게는 이보다 더 나쁜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38조 달러 규모의 자국 국채 이자 상환에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주요 미국채 보유국이 갑작스럽게 대량 매도할 경우 미국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연간 이자 지급액을 급증시켜 연방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더욱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초저금리로 일본 엔화로 자금을 빌려 미국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안정적이고 낮은 일본 금리와 엔화 약세에 기반합니다. 현재 일본 채권 수익률 급등과 엔화 강세 가능성은 이러한 트레이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레버리지 포지션의 청산은 전 세계 여러 자산의 급격한 동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 불안과 저금리 부채와 달러 패권 시대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최대 채권국을 잃을 가능성은 국가 안보의 직접적 취약성을 의미하며 지속 가능한 비용으로 정부와 군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합니다. 일본이 자국 통화 가치 폭락과 부채 비용 급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재편 가능성이 발생할 것입니다.